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토킹이나 이별 후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가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단순히 다투는 정도는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사랑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의 범주는 크게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데이트 폭력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신체적, 성적인 폭력은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폭력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시작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서서히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치마 입지 마. 너 다리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들이 네 다리 보는 거 싫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서서히 상대가 오늘은 뭐 입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핵심은 바로 통제와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트 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의 비밀번호와 SNS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해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애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비단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통제와 간섭이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핸드폰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를 차단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소외시켜서 자신과만 모든 시간을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것을 싫어하고 또 화를 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늘 감시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내가 다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요구나 기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한 상대가 다른 상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랬음에도 상대가 나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이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로의 스킨십 진도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마음이 드셨네요. 저는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애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 마음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애인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실망을 할까봐 계속해서 걱정이 되어서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왜 그런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데이트 폭력의 굴레를 반복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통제에 대해서 내가 큰 문제의식 없이 오히려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구는 희생시키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특히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쪽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과 함께 불안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갖도록 해서 그 굴레를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서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된 것 같은 굉장히 전폭적인 사랑의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요구만 강요를 하면서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실망을 하면서 이제까지 줬던 사랑을 철수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사랑을 철회했을 때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분별해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큰 불안과 두려움, 상대방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상대방의 관계 방식도 현재 우리의 관계의 건강함도 분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면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력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건강한 관계의 기본은 두 사람만 있든 여럿이 함께 있든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스킨십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자신이 하찮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애인이 스킨십을 원하기도 했겠지만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싫거나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려고만 한다면 지금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되겠어서 헤어지자고 하셨을 텐데 애인이 자해까지 하며 죽을 거라고 하니 헤어질 수도 또다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셨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인이 자살이나 자해라고 하는 위협의 방식을 통해서 힘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데이트 폭력이죠. 너랑 헤어지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내가 보는 앞에서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저 사람이 자해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책감은 사회 질서, 도덕, 법규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은 사회의 도덕이나 법규를 어긴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이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큰 잘못이 없더라도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타성이 큰 사람은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참 교묘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A는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폭력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힘든 마음에 대해서는 자신은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상대방이 온전히 책임질 수 없듯이 상대방의 삶과 죽음 또한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잘 모르고 고민이 될 때에는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